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아주 흥미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뜻 보면 서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조치들을 동시에 내놓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연준이 대체 왜 이런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경제와 자산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다 시작부터 정말 재밌죠? 연준이 하루에 그것도 동시에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조치를 발표한 겁니다. 한쪽에서는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는 양적 긴축, 줄여서 QT라고 하죠. 이걸 멈추겠다고 한 겁니다. 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궁금한 지점입니다. 아니, 왜 자동차로 치면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 같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렇죠.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먼저 연준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연준은요, 말 그대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아직도 뜨거운 인플레이션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점점 식어가고 있는 고용시장이라는 위험이 버티고 있죠. 바로 이 문장이 지금 연준의 딜레마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 이건 물가가 갑자기 확 튀어오를 수 있다는 거고요. 고용 하방 리스크는 일자리가 예상보다 더 빨리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두 가지 위험이 동시에 닥친다? 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가장 어려운 시나리오인 셈이죠. 자, 숫자로 한번 볼까요? 그럼 훨씬 더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인플레이션, 아직 2.8%예요. 목표는 2%인데 여전히 높죠. 그런데 반대편을 보면 실업률은 4.3%로 슬금슬금 오르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1.6%로 힘이 빠지고 있어요. 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지표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균형을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9명은 0.25%포인트 내리자고 했는데 2명은 아니다. 지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버텼고요. 심지어 1명은 무슨 소리냐? 더 세게 0.5%포인트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연준 내부에서조차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견이 갈렸는지 이게 딱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결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이 양적 긴축 QT를 멈췄다는 건데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일단 QT가 뭔지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양적 긴축, 말이 좀 어렵죠. 예전에 경제 위기 때 경기를 살리려고 연준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그걸 이제 다시 걷어들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랄까, 시중에 풀린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싹 빨아들여서 돈의 양을 줄이는 거죠. 아니, 그럼 돈을 걷어들이던 걸 왜 갑자기 멈췄을까요? 그건 바로 금융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배관에서 삐빅하고 경고음이 울렸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보니까 은행들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쌓아둬야 하는 비상금, 이걸 전문 용어로 지급준비금이라고 하거든요. 이 비상금이 위험할 정도로 바닥나고 있다는 신호를 포착한 거예요. 이게 마르면 어떻게 되냐고요? 은행끼리 서로 돈을 못 빌리게 되고 자칫하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아주 아찔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내놓은 새로운 계획이 이겁니다. 잘 보세요. 첫째, 일단 자산 줄이는 거 스톱. 지금 규모 그대로 유지한다. 둘째, 만기가 돌아오는 모기지 채권 같은 것들 있죠? 여기서 나온 원금은 다시 투자한다. 그리고 셋째, 이게 진짜 핵심인데 이 돈을 장기 채권이 아니라 만기가 아주 짧은 단기 국채에만 투자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장기 금리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시스템에 꼭 필요한 숨통만 살짝 틔워주겠다는 아주 섬세하고 정교한 조치인 거죠. 자, 이 모든 복잡한 결정의 중심에 있는 사람,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죠. 그는 대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번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했어요. 최근에 미국 정부가 셧다운되면서 경제 데이터가 제대로 안 들어왔거든요. 이 상황을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것에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속도를 줄여야죠. 그쵸?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앞으로 금리 더 내릴 겁니다 라고 약속하지 않고 상황 봐가면서 아주 신중하게 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거죠.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 AI 같은 기술주들 너무 거품 아니냐 하는 질문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파월이 딱 선을 그었습니다. 90년대 닷컴 버블 때랑은 다르다. 왜냐? 지금 기업들은 그때랑 다르게 실제로 돈을 벌고 있고 제대로 된 사업 모델이 있다는 거였어요.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언이었죠. 자,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변화가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복잡한 얘기는 다 빼고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먼저 파월 의장이 직접 언급했던 AI 인프라 같은 분야들. 이런 곳은 장기적인 투자를 보고 들어가는 거라 사실 단기 금리가 조금 오르내리는 거에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반대쪽을 보세요. 저신용자 자동차 대출 같은 곳들. 여긴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만약에 고용시장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문제가 터질 수 있는 약한 고리예요. 연준도 그래서 여기를 아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고요. 그럼 전체 주식시장은 어떠냐? 금리 인하는 당연히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연준이 이렇게 신중하게 나오니까 앞으로 매번 회의 때마다 시장이 출렁일 수 있는 불확실성이 생긴 셈입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의미는 이거예요. 연준의 관심사가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는 것에서 이제는 혹시 일자리가 너무 빨리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으로 살짝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를 내리긴 했지만 동시에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으니 너무 기대하지는 마라 라고 강하게 경고했고요. 그리고 혹시 모를 금융위기에 대비해서 QT를 멈추고 유동성 안전망을 쳐넣은 거죠. 결국 앞으로의 모든 건 인플레이션과 고용, 이 둘 중 누가 먼저 쓰러지느냐에 달려있게 됐습니다. 결국 지금 연준은요, 짙은 안개 속에서 외주를 타면서 거대한 747 여객기를 착륙시키려는 것과 같아요. 정말 아슬아슬하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가장 큰 질문은 이겁니다. 연준이 앞으로 싸워야 할 상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다시 살아나는 인플레이션일까요? 아니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무너지는 고용시장일까요? 그 대답에 앞으로의 세계 경제의 방향이 달려 있습니다.